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금세 지쳐버리는 그런 날들 말이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일상적인 자극들이 유독 나에게만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덮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복잡한 생각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셨을까요? 마치 세상의 모든 감각이 나에게만 볼륨 최대로 증폭되어 들리는 것처럼 때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만의 안전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귀를 막고 괴로워하거나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리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이런 감각들이 단순히 성격이 예민하다는 한마디로 치부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이 특별한 예민함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재능의 씨앗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나서며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불안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넘어 진정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민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학은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깊이 처리하는 뇌, 즉 Depth of Processing, 줄여서 DBN이라는 특별한 뇌의 특성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죠.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내어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극들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DBN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이들은 마치 고성능 필터 없이 모든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외부의 모든 자극을 훨씬 더 미세하고 훨씬 더 풍부하게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악을 들어도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악기 하나하나의 음색 변화, 미묘한 강약 조절, 연주자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식이죠. 길을 걸을 때도 평범한 풍경 속에서 빛의 각도, 그림자의 모양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흡수합니다. 뇌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을 보면 DBN을 가진 뇌는 마치 복잡한 정보망이 번개처럼 빠르게 연결되며 끊임없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 정보들이 뇌 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며 훨씬 더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다. 여러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은 특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에게서 이러한 깊이 처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경향이 강한 거죠. 마치 평범한 그림 속에서 숨겨진 상징이나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예술가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민함이 단순한 성격적 특성을 넘어선 뇌의 고유한 작동 방식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설계된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뇌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를 겪기도 합니다.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때 버벅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외부에서 쏟아지는 자극과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부하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과도한 정보 처리가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여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이 어떻게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 감촉이 남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한 것을 넘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깊이 처리하는 뇌, 즉 Depth of Processing, DBN이라는 특별한 특성 때문이죠.
여러분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미세한 자극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그것들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복잡하게 연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의 떨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놀랍도록 빠르게 감지해내는 시기죠. 마치 최고급 해상도의 고성능 스캐너처럼 모든 세부사항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것처럼요. 시각, 청각, 촉각, 심지어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까지도 남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특히 고지능을 가진 분들에게서 두드러지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 처리는 때로 뇌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려는 뇌는 이내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좁은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과도한 정보가 뇌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이나 공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예민한 뇌는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편도체가 쉽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받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감, 강박적인 사고, 집중력 저하, 무력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신경과학 연구와 통계 자료에서 고지능 집단이 일반 인구보다 불안장애나 강박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고유한 정보 처리 방식과 신경화학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민함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의 근원일 뿐일까요?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심리학자 카즈미에시 동브로프스키는 과잉 흥분성, 오버익사이터빌리티즈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 예민함이 또 다른 긍정적인 면모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5가지 특별한 예민성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했는데요. 예민함이 단순히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인 강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씨앗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첫째, 지적과잉 흥분성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깊이 사고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열정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죠. 둘째, 감각적 과잉 흥분성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풍부하고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깊이 감동하거나 특정 소리나 향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상적 과잉 흥분성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꿈꾸듯 생생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여기에 해당하죠. 넷째, 정서적 과잉 흥분성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분노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정신운동적 과잉 흥분성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 활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집중할 때 몸을 움직이거나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동브로프스키는 이러한 과잉 흥분성들이 잘 이해되고 관리될 때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 발휘에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예민함은 어쩌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의 소중한 조각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이 특별한 능력의 조각들을 어떻게 우리 삶의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자극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정교한 악기가 특정 주파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듯 우리 뇌도 특정한 소리, 강한 빛, 미묘한 냄새,
혹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동요에 남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거나 백화점의 번잡함 속에서 금세 피로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트리거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예민함을 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의 첫 시작점입니다. 자신을 섬세하게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과도한 자극의 양을 줄이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 작업해야 할 때는 고성능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하여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집안에 자신만의 작은 피난처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조명과 좋아하는 향기, 부드러운 촉감의 담요가 있는 아늑한 공간에서 잠시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얽매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디지털 디톡스 역시 과부하된 정보 처리로 지친 뇌의 소중한 회복의 시간을 선물하는 셈이죠. 이렇게 자신의 환경을 섬세하게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예민함이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종종 우리 안에 불안이라는 손님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단순히 외면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긍정적인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재구성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고 이를 좀 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예민해서 어떤 중요한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불쑥 떠오른다면 우선 그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에 대한 다른 증거는 없을까? 혹시 다른 관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 하고요. 마치 탐정이 사건 현장을 다각도로 살펴보듯 자신의 생각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는 거죠. 이때 만약 물결표라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는 훈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했다면 만약 이 작은 실수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된다면 또는 만약 이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면 하고 시나리오를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또는 만약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인지 훈련을 통해 불안감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섬세한 탐지기처럼 작용하게 될 겁니다. 예민한 감각이 마치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하여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안테나처럼 말이죠. 불안은 때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점차 긍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민함을 통제하고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민함을 우리 삶의 강력한 초능력으로 전환하는 실천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예민함은 깊은 공감 능력,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혁신적인 창의성이라는 보석 같은 강점들을 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이는 리더십이나 상담, 교육 분야에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섬세한 레이더처럼 숨겨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학문 연구나 전략 기획, 예술 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겁니다. 또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시각은 예술 창작이나 복잡한 프로젝트 해결 과정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음악, 미술, 글쓰기 등의 예술 작품을 통해 내면 세계를 풍부하게 표현하거나 난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조언을 건네는 멘토링 활동에서도 여러분의 깊은 공감 능력은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처럼 예민함을 단순한 약점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개인의 성장과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섬세한 감각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특별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고유한 초능력이자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재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특별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